오후 구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장애인 단체와 배드민턴 회원들이 같이 해주셨는데 환영합니다,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희랑 구정질문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첫 질문자이신 이연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서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중랑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나정구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이현배 의원입니다. 최근 메르스로 전국이 떠들썩했고 확산의 공포의 불안은 곧 경제의 어려움으로 직결되어 우리 중랑 국민들도 생활하시기에 마음도 몸도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중랑구에도 확진 환자가 1명 나왔지만 중랑구의 발빠른 메르스 관련 주민 안심 대책과 함께 의료진 및 공무원들께서 잘 대처해 주셔서 더 이상 확산되지는 않았고 잘 진정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보건소장님이야 관계자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의원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의원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구정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 두 번째는 장애인의 일자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의 생활체육화에 대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은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체육활동으로 여가시간 활용, 건강유지,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유익한 생활문화입니다. 또한 개인이 전 생애를 통하여 능동적으로 지속적인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향유함으로써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을 촉진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공동체 의식을 양양시키는 신체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활동에 대한 지표는 복지국가를 평가하는 척도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중랑구의 생활체육인은 중랑구 생활체육연합회에 등록된 인원만 해도 10,000명 정도 되니 그 외에 등록하지 않고 생활체육을 즐기는 구민수까지 포함하면 상당수에 이를 겁니다. 그러나 장애인 생활체육은 국민의 인식 부족과 사회 무관심 속에 신체 활동을 통해 장애를 점진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재활로서의 체육활동 기회도 얻지 못하고 집에 방치되어 장애가 더욱더 퇴행되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 등록표 올려주시죠. 구청장님 PPT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의 장애인 인구는 어떻게 되죠? 예, 지금 우리 중랑구의 장애인 수는 2015년 3월 현재 15개 유형별로 6개 등급으로 2153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중랑구 인구가 42만 명이니까 한 5% 되죠? 예, 형제님,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장애 인구는 5위로 네, 그렇습니다. 좀 많이 높은 편입니다. 네.
PPT 자료에서 보면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은 546명입니다. 장애인에게서 신체 활동 및 재활 치료로서의 체육 활동이 제일 필요한 시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수영장 인원 그 표 좀 보여주시겠어요? 단적인 예로 그 수영장 이용을 들었습니다. 장애인이 제일 원하는 체육 활동은 재활 치료로서의 큰 효과도 있어서 많은 장애인 가족들이 성장하는 장애 자녀들에게 수영을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관내 체육관의 수영 강습 프로그램은 비장애인 위주로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어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구민체육관과 중랑문화체육관에서의 각 한 개의 장애인 수영 프로그램은 본 의원이 2004년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시에 장애 부모들과 함께 서명운동을 받아 구청과 구민체육관에 건의해서 만들어 놓았던 프로그램으로 유일합니다. 아마 그때 장애인 수영 프로그램 안 만들었다면 중랑구의 장애 아동들은 관내 수영 프로그램이 없어서 타국으로 수영 강습을 받으러 갔겠지 하는 답답함까지 밀려옵니다. 따라서 현재 장애인 수영 프로그램은 구민체육관 전체 수영 61개 반 중에 PPT 봐주세요, 선생님. 예, 보입니다. 예, 예. 보입니다. 예. 61개 반 중에 장애인 수영반은 1개 반이고 장애인은 2명만 강습받고 있습니다. 중랑문화체육관 역시 전체 수영 57개 반 중에 장애인 수영반은 1개 반이고 1개 반에 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영받는 비장애인 27,000명에 비교해도 장애인 반은 192명으로 0.7%에 불과합니다. 또한 더 힘들게 하는 것은 1년 수영 강습 과정이 끝나면 더 수영 강습 지도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치료 효과는 별로 없다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또한 수영 강습 시간대도 얼마 전부터는 오후 5시 시간대에서 오후 3시로 시간대 변경으로 사실상 그 시간대는 학교 수업 중인 시간이라서 최근에는 그나마 등록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성자님은 장애인들이 중랑구에서 수영을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운다는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앞으로 중랑구가 좀 더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생활체육이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건강과 여가 여기도 중요하지만 사실 의료보험 분야를 이야기해도 병이 나고 치료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장애인한테는 더욱 그렇다. 장애인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활체육의 재활 기능도 있고 또 기능이 퇴화하는 것을 예방하는 기능도 있고 또 건강유지 기능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중랑구에서는 의원님 오늘 질의하시겠지만 모든 것을 담아서 앞으로 개선책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인 장애인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 이용표 같이 있죠. 예. 성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관내에 몇 개의 배드민턴 동호회와 휠체어 농구, 야구 등의 생활체육 동호회가 있습니다. 이 동호회 역시 장애인들이 생활체육 욕구로 만들어 운동을 하고 있지만 강사도 없이 자원봉사자가 와서 도와주는 식으로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자님, PPT 자료에서 보듯이 관내 체육관에 배드민턴장 시설 이용도 어려워서 한 장애인 동호회는 관내 체육관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배드민턴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드민턴 이용 현황을 보면 나오죠. 구민회관은 2.4%, 장애인 이용은 29명이고요. 중남문화체육관은 0이고요. 묵동 다목적 체육관은 1.4%, 신내 다목적 체육관은 1%. 거의 이용을 못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또한 가끔 자원봉사자가 와서 배드민턴 지도를 해주는데 자원봉사자가 못 올 경우에는 배드민턴 칠 때 자동공 발사기라고 있대요. 셔틀콕이라고. 그것을 배드민턴 연습을 해야만 하는데 그마저 사용했던 셔틀콕이 망가져서 그냥 집으로 가야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구청에서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청자님. 구청장님,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환경은 이렇게 열악합니다. 어떻게 대안이 없을까요? 저도 제가 처음으로 이제 민선구청장이 나와서 이 선거 과정에도 장애인 배드민턴을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구장을 좀 이렇게 건립해달라는 또
장애인 배드민턴 회장님의 거리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애인 전용 배드민턴장을 건립하기에는 상당한 또 이게 비용이 들고 이렇게 해서 그것은 뭐 앞으로는 추진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것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제가 여기서 솔직히 적답을 하기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받아서 시급한 것은 뭐 추경이 좀 요인이 있으면 추경, 또 안 그러면 또 그 내년도 예산에 의회 협조를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생활체육 그 지도사도 아까 자원봉사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서울시 그 생활체육협회 또 중랑구 생활체육협회 이런 분들과 만나서 좀 그 지도사를 추가로 이렇게 확보하는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우선 네, 감사합니다. 뭐 배드민턴 전용 그 시설 생기면 좋겠지만 당장 급한 거는 이분들이 원할 때 여기 관내에 있는 배드민턴 코트가 8개, 9개 한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조율만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장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비장애인, 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 즐겁게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관내에 제도적 환경을 구축할 때가, 늦은 감은 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그래도 빠른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앞으로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아까 말씀하신 걸로 하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뭐 뒤에 이야기하시겠지만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 문제, 또 이 생활체육 문제는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앞으로 민선 6기에 역점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본 의원이 작년 첫 행정사무감사 시에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그동안 생활체육 예산 편성 사업과 정산선을 보니 비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 예산 편성이 전부였고, 그것도 지나치게 선심성의 예산 지출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연이은 지적에 담당 부서에서는 2015년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을 3개는 만들겠다 하였고, 올 4월 중랑구에서는 처음으로 성인 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인 탁구교실이 개설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개설된 장애인 탁구교실을 방문해보니 장애인들이 좋아하는 분위기 속에 운동을 계속하고 싶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추후 2개의 장애인 생활체육교실도 속히 개설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지요? 뭐 지금 탁구교실은 의원님 많이 노력하셔서 온강장애인 복지관 것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구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3항에 보면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조 6항에 보면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는 장애 유형에 따른 운동 방법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 체육 및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1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제3장 국민체육진흥기금 제19조 1항에는 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으로 제22조 1항 2호에는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을 위해 기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제34조 1항에는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 체육회라는 것을 설립하여 지원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9년 노원구를 시작으로 현재 25개구 자치구 중 9개 자치구는 이미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 구 지부를 두어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장애인체육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올 하반기에도 4개 구 등의 자치구 역시 구지부 설립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중랑구도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구지부 설립 검토 등도 하여 서울시 특별시 장애인체육회로부터 장애인 생활체육 사업 운영비, 대회 개최비,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및 생활체육 교실 사업 등의 지원을 받아 중랑구 장애인 생활체육인들에게 건강 증진과 재활의 기회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청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구지부 설치가 되어서 좀 체계적으로 하나의
서울시와 연계점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뭐 그런 모임이 기운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부처님 감사합니다.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일자리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현황 다시 올려주시죠. 구청장님, 장애인 일자리를 구하는 연령대는 PPT 자료에서 보듯이 총 장애인 등록 인구 2153명 중에 30대부터 69세 13,000명으로 보여지고요. 경증 장애인은 8,000명 정도로 보여집니다. 가정을 이루고 있는 많은 장애인들이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장애인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해 봐. 예, 가정을 이제 이루고 있는 많은 장애인들이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장애인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총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이라는 것이 인간이 생활 영역에서 소득을 얻는 점도 있지만 또 사회적 존재로서 존재감을 얻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이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 주로 사회 통합, 정상화를 운이하지만 사실상 우리나라가 갈 길이 멀다. 그래서 그 중심에 장애인 일자리 확충이 있어야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했지만 아직까지 이 장애인 측면에서 보면 구청이 아주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인터넷 검색도 보건복지부까지도 어제까지 알아봤는데요.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자료 장애인 일자리 현황하고 행정 도움이 띄워주세요. 구청장님 PPT 자료를 보시면요. 장애인들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보다 직업 선택의 기회와 폭이 참 좋습니다. 근데 그 좁은 가운데서도 또 거기서 또 이제 비장애인보다 또 적게 고용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앞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더 많이 확보하여서 장애인 가족들에게 이제 삶의 활력소를 만들어줘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일자리 확 늘리는 계획이나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의원님들, 우리 의장님께서도 양해해 주시고 의원님들 양해해 주셔서 청와대 국정보고회를 갔는데 거기서 보고를 보면은 근본적으로 21세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전부 자동화 이런 것을 해서 그래서 제일 심각하게 청년 일자리, 다음에 장애인 일자리라는 거 국가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하면 할 수가 있다. 지금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실질적인 거 크진 않지만 지금 망우본동이 내일 이제 청사가 이제 새로 지어서 개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청사에 저희들이 이제 면목 봉제조합과에서 이제 공공 일자리 사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 적은 숫자지만 그래도 시작을 장애인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좀 실질적이고 이런 것을 계속해서 하고 또 그 장애인 일자리 사업 중에서 국시비로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행정도우미 등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좀 더 노력을 해서 저도 노력하고 해서 서울시의 예산을 또 국가 예산을 좀 더 많이 가져와서 그런 TO를 늘려서 많은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 등. 그래서 하나씩. 진짜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질의를 못 하겠네요. 답을 이따가 드려야 될 걸 다 미리 하셨고요. 제가 이제 답변 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행정도우미 좀 아까 얘기하신 행정도우미도 점차적으로 이제 22명인데 저 분야가 많이 확대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또 선호도가 높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경제 수준은 높지만 장애인 복지 수준은 OECD 경제주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 복지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이 그동안 없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겁니다. 최근에도 장애인 가족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장애인 가족의 비극이 있었습니다만 방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딱 부러지게 대안이 없다는 것이 우리 한국사회의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에서 장애인 정책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본 의원을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배도 많이 골고 어려운 고난을 극복해내며 경제적 부흥, 급성장만을 추구하여 달려왔기 때문에
비장애인에 의해 비장애인을 위해 건설된 환경 속에서 장애인은 당연히 설 자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배척당한 사회로 소수라는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그들에겐 인권이 부재하지 않았나? 장애를 가진 단 하나의 이유로 가족 모두가 장애로 인한 고통 속에서 지내야 한다는 것은 빈곤의 수렁으로 밀어 넣으면서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1조 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사람의 가치만 놓고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야 하며 장애라는 것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복지이고, 복지는 서비스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장애인들이 가진 권리를 권리로서 인정하고 그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사회적 안정과 인정과 사회적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네, 본 의원은 꽉 막힌 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지금까지 해왔던 행정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보완할 수 있는 범주를 찾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 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의 자치단체의 여건과 실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애인 선발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데 그것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어떤 뜻인지 아시죠? 예, 알고 총장님? 있습니다. 네. 예. 또한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장애인 고용 의무를 권면하면서 장애인 고용 장려금의 혜택 및 고용 부담금의 납부 원칙도 설명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아까 청장님께서 얘기하신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하나인 장애인 행정 도우미를 현재 우리 군은 22명 고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지원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구청장님이 지금까지 답변하신 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잘 숙지하여 차질 없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띄워주시길 부탁합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 민생 6기 출범식에서 내놓은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 중랑은 낮은 자세로 민생을 더 살피고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나중구 구청장님이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매진하여 살고 싶은 행복한 중랑을 꼭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을 해주신 서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진구 부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42만 국민 여러분, 오늘처럼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연배 의원님과 나진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아마 부정질의하는 분들 중에 가장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잘 통한 우리 장애인 여러분, 그 큰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는 아마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 모든 걸 다 오케이 다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래도 뭐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회, 차별 없는 뭐 사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에는 벽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년에 어떤 그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장애인에 대한 처우 개선, 그리고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조혜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민의를 대변하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애쓰시는 서인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활기차고 행복한 중랑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나진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지지하고 항상 격려해 주시는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면목본동, 면목오동 상봉이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조혜선 의원입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통해 중랑구의회 제7대 의원으로 등원한 지도 어느새 1년이 되었습니다. 새내기 초보 의원으로 주민들께서 부르는 곳이라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달려가 지역 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다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지역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자동차 보급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만 보아도 금년 5월 기준 42만여 명의 주민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10만 9천여 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한 가구당 한 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이며 특히 젊은 세대에는 내 집은 없어도 마이카는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주민들의 차량 보유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2013년 우리 구의 주차장 확보율은 104%로 통계상으로는 주차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주차장 확보율은 25개 자치구 중에 24위입니다. 서울시 평균인 126%에도 한참 밑들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개인 주차장을 보유하지 못한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이나 거주자 우선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전체 주차면 중 54%에 해당하는 5만 9천여 면이 공동주택, 즉 아파트 주차장이며 일반 주택의 주차장은 1만 1천여 면, 그리고 공용주차장 역시 1만여 면에 불과해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주택가의 주차난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주택가의 주차 문제는 주차 전쟁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한 지 이미 오래이며 서민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자기 주차장을 보유하지 못한 세입자 등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은 1만여 면에 불과해 주민들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일례를 들면 3년 전에 공영주차장 이용을 신청한 주민께서 아직도 주차면 배정을 받지 못했다고 대기 상태라며 본 의원에게 하소연할 때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무작정 공영주차장을 증설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부지 확보, 보상, 설치 공사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무엇보다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공영주차장을 확보해도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가까스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더라도 월 4에서 6만 원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은 서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지만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 우선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없는 주민들에게는 이나마도 그저 부러울 따름입니다. 이런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그린파킹 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시작해 그린파킹 사업은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차장 설치 비용을 절감하고 주택가 이면 도로의 기능을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며 무엇보다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주택가, 95년 이전에 건립 허가된 아파트이며
지원 기준은 주차면 1면 기준 시 800만 원, 2면 기준 시 950만 원, 3면 기준 시 1면 초과 시마다 100만 원이 추가되며 최대 2,750만 원 범위 내에서 시설비를 지원합니다. 주차난 해소와 골목길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그린파킹 사업에 우리 구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총 334개소 559면의 주차장이 설치되었으며 이 기간 투입된 예산은 구비 11억 3천여만 원을 포함해 총 36억 6천여만 원이며 이는 주차장 1면당 평균 654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 그린파킹 사업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물론 아무리 훌륭한 사업도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듣고 직접 확인한 문제점을 집행부와 공유하며 대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2010년 이후 그린파킹 사업에 약 36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 559면의 주차장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주민의 설세를 투입해 조성한 주차장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담장을 헐고 조성한 주차장 출입구에 문을 만들어 그 기능을 상실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그린파킹 주차장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정작 차량은 다시 집 앞 골목길에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조례에 의하면 주차장 조성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공사비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부서는 건물주가 주차장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5년간 관리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린파킹 사업이 시작된 이래 위 규정에 의한 공사비 반환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린파킹 사업에 참여한 건물주들이 규정을 잘 준수한 결과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행여라도 담당 부서의 관리 소홀 때문이라면 문제는 심각하다고 할 것입니다.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투입된 36억 이상의 예산이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분석해 주차장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실은 이러하니 구청장께서는 그린파킹 사업의 철저한 사후관리에 대한 향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본 의원은 이 사업에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린파킹 주차장은 조성 후 5년 동안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공사비를 반환해야 하지만 해당 건물을 재건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린파킹 조성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건물을 재건축하게 되면 주차장이 그 기능을 상실하더라도 현 제도에서는 공사비를 한 푼도 반환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혈세를 낭비하게 되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반드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불합리한 규정에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그 대안은 1년 이내에 재건축을 할 경우 공사비의 80%, 1년경과 2년 이내는 60%, 2년경과 3년 이내는 40% 환수 등 주차장이 신설된 후 재건축에 따른 폐쇄 시에 환수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실에 맞는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장 허물기를 통해 주차장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세입자들이 주차난 해소에는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현실입니다. 그 주차장은 당연히 건물주가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이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정책이긴 하지만
소수의 건물주, 특히 가진 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린파킹이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구청의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주자 우선 주차 구간의 구간제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4년 12월 410개소 1439면에 대해 4개월간 구간제 시범 운영을 실시한 후 지난 4월 1일부터 31개소 1260면으로 확대하여 현재는 거주자 우선 주차 총 8015면 중 약 35%에 달하는 2699면을 거주자 우선 주차 구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구간제는 신청인 1인에게 한 자리를 지정하여 그 장소만을 이용하게 하는 지정구역제의 단점인 주차 공간의 한계성을 개선하고 비어있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심각한 주차난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주차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차장 이용의 한계에서 벗어나 배정받은 구간 내에서 비어있는 주차 공간은 어느 곳이든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 주차 공간을 폭넓게 이용하고 부정주차로 인해 즉시 주차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며 잠시 주차하는 방문객에게 주차 편의도 제공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민에게 유익한 제도라 하더라도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 앞서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민들에게 사전에 제도의 취지와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과 이해를 구하지 않으면 강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간제 시행 후 지역 주민들에게 받은 민원의 대부분은 홍보 부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소식지, 홍보 현수막, 안내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사전 홍보를 하였다고 하지만 구간제 시행에 대한 안내문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도착하였다며 씁쓸해하는 주민도 계셨습니다. 모든 대상자에게 제도의 시행 취지와 그로 인한 장점을 알리고 설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구간제 시행 초기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많았지만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구간제가 주차난 해소와 주민 편익 증진에 긍정적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앞으로 구간제는 점점 확대 시행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구간제에 대한 주민 항보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 환경과 메르스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도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장마와 여름철을 맞아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고 수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주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진구 구청장님 나오셔서 그린파킹 조성사 문제점과 거주자 우선 주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조혜선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아까 조혜선 의원님께서 우리 중랑구에
주차난에 대해서 하나의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뭐 저도 예, 선거 과정에서 정말 이 주차난이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건강원에 명함을 배부하고 이 건강원에 가서 좀 쉬고 있는데, 그때 그 여사장님께서 그랬어요. 자기 아들이 이 광진구에 있는 여성과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사귀고 있는데 중랑구에 하도 심각해서 주차 단속하고 해서 차를 갖다가 애인 집에 두고 온다. 그래서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이 되고 나서 앞으로 주차난 해소 4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일정 부분은 주차장을 확충해야 된다 해서 학교 주차장, 그리고 또 좀 성과가 있었는 것은 중앙선 하부 공간에 철도 시설 관리 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인수받아서 또 상당히 주위에 있는 주차장과 비교할 때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중랑 구민들한테 이렇게 그 월정액을 받고 이렇게 임대해 주는 그런 사업도 했고, 또 지금 거기 어디죠? 망우 본동의 그 금남교회 앞에 있는 예식장, 그 주차장도 지금 금남 주차장과 같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를 받아서 인근에 있는 우리 중랑 구민들께 좀 저렴한 가격으로 또 해주는 이런 다양한 정책을 가지고 확충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께서, 홍성우 의원님께서 그때 한번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현재는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금 이것은 여러 가지 이제 검토를 해야 되지만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데 주변에 있는 주택을 몇 개 사서 진출입로를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또 지하에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뭐 다양한 방법, 제한된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선 그린 파킹과 관련돼서 우리 조혜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문제,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도 이 그린 파킹이 한면 사는데 보상비가 너무 많고 해서 국료지책으로 이것을 했는데, 사실상 사후 관리가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미흡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렵다. 그렇습니다. 다행히 제가 보고 받기는 2010년도부터 14년도까지 매년 주차장 전수조사를 통해서 주차장 앞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간이 대문을 설치한다든지 창고를 쓴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돈을 반환받기보다는 이분들한테 앞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고지를 해서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또 언제 다시 이분들이 설치할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앞으로 몇 회 이상 적발된다든지 하면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반환하는 조치 등도 강구해 보겠다. 우선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사후관리에 철저히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재건축 등이 할 때는 이 반환한 것을 예로 면제하는 규정이 있다. 그래서 뭐 1년 이내에는 80%를 반환하고 60%, 30%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선은 이런 주민 사이에 반환 뭐 소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정 조치에 최우선적으로 하고, 지금같이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할 때는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은 이건 가진 자만의, 이것은 좀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이 서울의 땅값이 비싸고 주차장 확충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서, 그래도 시민의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좀 효율적이다 해서 그린 파킹 제도가 처음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도. 그래서 앞으로 그 세입자가 뭐 같이 쓰고 하는 문제는 그것은 당사자 간의 문제고, 앞으로 이제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보겠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 지정구역제, 이것은 확충하는 것이 한계에 있어서 이제 있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이다. 의원님 지정하신 사항 전적으로 옳습니다. 저에게 좀 더 해당되는 주민들에게 사전 홍보를 잘 해야 된다. 제도가 개편될 때는 앞으로 좀 더 지금까지의 홍보 방법 말고 실제 그 이해관계 되는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는 방법에 홍보 수단을 강구해서 해 나가겠다.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네, 나진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네,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고. 네,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잠자다가 새벽 한 2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막 남자분이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래서 달려나갔어요. 이 동네 구의원 맞지? 그래서 빨리 나와버려서 갔는데 공원 근처에 거기도 이제 구간제를 실시하고 있는 데였는데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얘기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안내문이랑 다 나갔을 텐데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못 봤다고 그래서 굉장히 황당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면에 정말 최선의 노력으로 어떻게 좀 더 그분들한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했으면 실질적으로 그네들이 느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충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린파킹 사업에 대해서 2010년도부터 실행을 했으니까 지금 5년이 지나면 관리 감독을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금 그렇게 조례가 돼 있나 본데요. 2010년도에 195면, 그리고 내년 바로 올 지나면 2016년도에는 156면이 또 해제가 됩니다. 관리 감독에서. 그것만 해도 벌써 한 300면이 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 투입은 그렇게 많이 됐는데 이게 지금 546면이긴 한데 2013년도부터는 2013년, 14년, 15년도까지는 다 합해서 100면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그 전에 실행했던 것으로 한 400면 이상이 그냥 이제 내년, 후년이면은 다 관리를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되면은 참 예산이 36억 이상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관리는 아니더라도 궤도 차원이라든지 그네들이 그래도 계속 서울시의 돈도 저희 주민들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입니다. 구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많은 면수들이 차츰차츰 관리 감독에서 집행부에서 멀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그네들이 좀 잘 주차장으로 원래 목적도로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주민들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청장님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예, 조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님, 네, 답변해 주시고 나오셨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아유, 조혜선 의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가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5년이나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은 것은 처음에 제도를 만들 때 그 정도면 그 사람에게 혜택이 준 것이 해소가 되었다, 이런 산정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중랑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주차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것이 이제 주차장으로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것, 그리고 또 계도도 하고 또 주민 조직을 통해서 통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또 할 때 좀 5년간 되어 있지만 이것을 좀 어떻게 하는 것을 좀 협의를 한다든지, 지금 당장은 제가 적답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한번 그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강구를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구청장님 내용이 너무 좋으셔서 빨리 답변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환기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